지금 여러분 눈앞에 빨간 사과가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새빨간 사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과 안에는 빨강이라는 게 단 한 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인만의 길입니다. 오늘 아침 혹시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하나를 드셨나요? 아니면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셨나요? 초록빛 나무잎을, 노란 바나나를, 저녁 노을의 붉은 하늘을 보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온통 색깔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색깔은 너무나 당연해서 사과가 빨갛고 하늘이 파랗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빨강은 그냥 사과에 붙어 있는 것이고 파랑은 그냥 하늘이 원래 가진 성질이라고 믿죠. 그런데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이 색깔이라는 것에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과가 정말로 빨간 걸까요? 사과 속 어딘가에 빨강이라는 물감이나 성분이 콕 박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과를 비추는 햇빛 속에 빨강이 숨어 있다가 사과에 묻어나는 걸까요? 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오늘 저희가 드릴 답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사과는 빨갛지 않습니다. 하늘도 파랗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색깔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바깥의 우주는 사실 완전히 색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생생하게 보고 있는 이 눈부신 색깔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색깔을 만들어내는 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1.4kg짜리 뇌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좋습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밑바닥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여러분을 이 충격적인 진실 앞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여러분의 뇌가 그려낸 한 폭의 그림이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질문. 도대체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과를 볼 수 있는 건 사과에서 무언가가 우리 눈으로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빛이죠. 햇빛이든 형광등 불빛이든 빛이 사과에 부딪혔다가 튕겨나와 우리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캄캄한 방에 사과를 두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색깔이고 뭐고 그냥 새까맣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의 정체를 밝히려면 우리는 먼저 이 빛이라는 녀석의 진짜 정체부터 파헤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빛은 사실 파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기와 자기가 함께 출렁이며 나아가는 전자기파라는 파동이죠.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동그랗게 퍼져나가듯이 빛도 이런 물결처럼 출렁이며 공간을 가로질러 날아옵니다. 그런데 파동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장이라는 겁니다. 파장이란 물결의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어떤 파동은 물결이 촘촘하게 짧게 출렁이고 어떤 파동은 물결이 널찍하게 길게 출렁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파장의 빛이 있고 긴 파장의 빛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빨강이라고 부르는 빛은 사실 파장이 아주 긴 빛입니다. 대략 700나노미터 정도의 긴 물결이죠. 나노미터라는 건 1미터를 10억으로 쪼갠 상상하기도 힘든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파랑이라고 부르는 빛은 파장이 짧습니다. 대략 450나노미터 정도의 촘촘한 물결이죠. 초록은 그 중간쯤인 550나노미터쯤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 바깥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 빨강이나 파랑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그저 파장이 700나노미터인 물결, 450나노미터인 물결, 이렇게 길이가 서로 다른 파동일 뿐입니다. 파동 그 자체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700나노미터짜리 전자기파 어디를 뒤져봐도 빨강이라는 딱지는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좀 긴 물결일 뿐입니다. 물결의 길이가 다른 것, 그게 세상에 실제로 있는 전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파장이 700나노미터라는 건 그냥 하나의 숫자, 하나의 물리적인 길이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뜨겁다거나 빨갛다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죠. 그건 마치 소리와 똑같습니다. 공기가 1초에 440번 떨리는 것, 그건 그냥 공기의 떨림이라는 물리적 사실일 뿐입니다. 그 떨림 자체에는 우리가 도레미의 라라고 부르는 그 음악적인 느낌이 들어있지 않아요. 떨림은 그냥 떨림이고 파장은 그냥 파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미건조한 물결의 길이가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서 그토록 생생하고 눈부신 빨강으로 파랑으로 바뀌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 눈과 뇌라는 놀라운 장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짚고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이 전자기파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종류가 있습니다. 파장을 아주 길게 늘리면 그건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 전파가 됩니다. 조금 짧게 하면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드는 마이크로파가 되고요. 더 짧게 하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드는 저고해선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빛보다 파장을 더 짧게 하면 우리를 새까맣게 태우는 자외선이 되고, 더 짧게 하면 병원에서 뼈를 찍는 X선이 됩니다. 전파부터 X선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파장만 다를 뿐 똑같은 전자기파라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파장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건 겨우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 그러니까 딱 한 뼘 정도의 아주 좁디 좁은 구간뿐입니다. 이 좁은 구간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방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라디오 전파와 와이파이 신호가 사방을 가득 채우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빛의 일종인데 우리 눈에는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이 그 파장을 감지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극히 일부만을 겨우 훔쳐보고 있는 반쯤 눈먼 존재인 셈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보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게 벌써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눈 안쪽, 그러니까 눈 아래 뒤편에는 망막이라는 얇은 막이 붙어 있습니다. 카메라로 치면 필름이나 센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아주 작은 세포들이 촘촘하게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색깔을 담당하는 세포를 원뿔 모양이라고 해서 원추세포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정말 놀라운 지점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색깔 감지 세포가 딱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딱 세 종류요. 하나는 긴 파장, 그러니까 빨강 쪽에 잘 반응하는 세포. 두 번째는 중간 파장, 초록 쪽에 잘 반응하는 세포. 세 번째는 짧은 파장, 파랑 쪽에 잘 반응하는 세포. 이렇게 딱 세 가지 종류의 원추세포가 우리가 보는 모든 색깔의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놀라운 사실 하나. 인간의 눈이 구별할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무려 100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수백만 가지에 이른다고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색깔의 향연을 우리 뇌는 도대체 무엇으로 다 만들어낼까요? 놀랍게도 딱 세 종류의 세포에서 나오는 신호의 조합만으로 다 만들어냅니다. 마치 화가가 빨강, 파랑, 노랑 물감 몇 개만 가지고도 수천 가지 색을 섞어내듯이 우리 뇌는 딱 세 개의 채널에서 오는 신호를 이리저리 조합해서 100만 가지의 세상을 그려내는 겁니다. 정말 경제적이면서도 경이로운 설계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세 종류의 세포가 어떻게 그 무수한 색깔을 다 만들어낼까요? 원리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빛이 눈에 들어오면 이 세 종류의 세포가 저마다 다른 세기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700나노미터짜리 긴 파장에 빛이 들어오면 빨강 담당 세포는 강하게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초록 담당 세포는 조금만 반응하고 파랑 담당 세포는 거의 잠잠합니다. 그러면 뇌는 이 세 세포가 보내온 신호의 비율을 딱 읽습니다. 아, 빨강 세포가 세게 울리고 나머지는 조용하네. 그럼 이건 빨강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뇌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 초록 세포가 가장 세게 울리면 뇌는 초록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빨강과 초록이 비슷하게 울리면 그 둘을 섞어서 노랑이라는 느낌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란 세 종류 세포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 비율을 뇌가 읽어서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 하나의 판단인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그럼 사과는 왜 하필 700나노미터짜리 긴 파장의 빛을 우리 눈으로 보내는 걸까요? 사과가 그 빛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과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대신 사과에 하얀 햇빛이 부딪히면 사과 껍질은 짧고 중간 파장의 빛은 대부분 꿀꺽 흡수해버리고 긴 파장의 빨간빛만 튕겨내서 우리 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건 사실 사과가 빨강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빨강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얄궂죠? 우리가 어떤 물체의 색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그 물체가 거부하고 되돌려 보낸 빛의 색깔인 겁니다. 물체가 품은 색이 아니라 물체가 버린 색을 우리가 보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를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색깔은 세상에 붙어 있는 성질이 아니라 뇌가 파장에다 붙여주는 이름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700나노미터라는 파장은 그냥 물결의 길이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이 밋밋한 물결에다가 빨강이라는 이름표를 척 붙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민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 몸 어디에도 민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는 않죠. 민수는 우리가 편하게 부르려고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강은 700나노미터라는 물결에 우리 뇌가 붙인 이름일 뿐 물결 자체가 원래 빨간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름표를 붙여야 할 파장들만 둥둥 떠다니고 있고 색깔이라는 이름표는 전부 우리 머릿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사실 이 원리를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화면 말입니다. 스마트폰이든 텔레비전이든 모니터든 그 화면을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거나 물방울을 하나 떨어뜨려 확대해서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화면에는 사실 딱 세 가지 색깔의 작은 점들밖에 없습니다. 빨강점, 초록점, 파랑점. 이 세 가지뿐이에요. 이걸 영어 앞글자를 따서 RGB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점밖에 없는 화면이 어떻게 노란 바나나도 보여주고 보라색 포도도 보여주고 살구색 사람 얼굴도 다 보여줄까요? 비밀은 이렇습니다. 화면이 노란색을 보여주고 싶으면 노란 점을 켜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노란 점 자체가 없어요. 대신 빨강 점과 초록 점을 동시에 밝게 켭니다. 그러면 그 빛이 여러분 눈에 들어와 빨강 세포와 초록 세포를 동시에 흥분시키고 여러분의 뇌는 그걸 읽고 노랑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화면에는 노란빛이 한 톨도 없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선명한 노랑이 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텔레비전을 만드는 공학자들은 색깔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안에서 세 세포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이 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주 대놓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뇌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그 모든 화려한 색깔은 사실 빨강, 초록, 파랑 세 점이 여러분의 세 세포를 교묘하게 자극해서 만들어낸 정교한 착각이었던 거죠. 우리는 매일 색깔이 뇌가 만든 것이라는 증거를 손에 쥐고 살면서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음악이 아름답다고 할 때
그 아름다운 선율이 정말로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공기 중에 실제로 있는 건 그저 빽빽해졌다, 옅어졌다 하는 공기의 떨림, 즉 음파뿐입니다. 그 떨림에는 슬픔도 기쁨도 아름다움도 담겨 있지 않아요. 그저 물리적인 떨림일 뿐이죠. 그런데 그 떨림이 우리 귀로 들어와 뇌에 도착하는 순간 뇌가 그것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해석해냅니다. 색깔과 완전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깥에는 무미건조한 파동만 있고 아름다움과 색깔은 전부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거죠. 세상은 소리 없는 떨림과 색 없는 물결로 가득 찬 사실은 아주 무미건조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사과는 원래 빨간 거 아니냐? 세포니 파장이니 하는 건 그냥 어려운 설명일 뿐이고 결국 사과는 빨간 거 아니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희가 아주 강력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서 색깔이 사과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시원하게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증거. 생명인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세상에는 색깔을 남들과 다르게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20명 중 1명꼴로 빨강과 초록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정록 생맹을 가지고 있죠. 이분들은 잘 익은 빨간 사과와 초록 잎사귀를 비슷한 색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만약 빨강이 정말로 사과 안에 딱 박혀 있는 객관적인 성질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과를 똑같이 빨갛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갛게 보고 어떤 사람은 칙칙한 갈색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빨강 담당 원추세포가 남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700나노미터짜리 빛은 모두에게 똑같이 들어오는데 그걸 받아서 해석하는 세포와 뇌가 다르니까 결과물인 색깔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색깔이 사과에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색깔은 보는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드는 장치가 다르면 색깔도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 증거, 아주 강력하죠. 두 번째 증거,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동물들이 보는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색깔 세포가 딱 3종류라고 했죠. 그런데 새들은, 특히 많은 새들은 색깔 세포가 무려 4종류입니다. 우리가 못 보는 자외선 영역까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새들의 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색깔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평범한 갈색 새로 보이는 2마리가 새들 자신의 눈에는 화려하게 다른 무늬로 반짝이며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꽃들은 우리 눈엔 그냥 노란 꽃이지만 벌이나 새의 눈에는 한가운데 자외선으로 그려진 화려한 관형 무늬가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눈을 가진 녀석도 있습니다. 갯가재라는 새우처럼 생긴 동물인데요. 이 녀석의 눈에는 색깔 세포가 무려 12종류에서 16종류나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3종류인데 말이죠. 이 녀석이 보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할지는 3종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 반대로 개는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개가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색깔 세포가 2종류뿐이라서 파랑과 노랑 계열은 어느 정도 구별하지만 빨강과 초록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강아지에게 잔디밭에 던져준 빨간 공은 아마 초록 잔디와 뒤섞여 잘 안 보이는 칙칙한 색일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 장난감 중에 파란색이나 노란색이 많은 건 사실 강아지 눈에 잘 띄라고 배려한 것이랍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 중에도 아주 드물게 색깔 세포가 4종류인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로 여성 중에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론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수십 배, 어쩌면 100배까지도 더 많은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똑같은 초록으로 보이는 2 잎사귀가 이분들 눈에는 확연히 다른 2 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세 종류 세포로 세상을 보는 우리와 네 종류 세포로 세상을 보는 그분과 도대체 누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역시나 아무도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눈이 허락하는 만큼의 색깔을 저마다의 뇌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니까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장미 한 송이를 두고 사람은 빨갛게 보고 개는 칙칙하게 보고 새는 우리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색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장미의 진짜 색깔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답은 진짜 색깔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장미에서 나오는 건 그저 여러 파장의 빛뿐이고 그걸 각자의 눈과 뇌가 저마다 다르게 해석할 뿐이니까요. 세 번째 증거, 이건 정말 결정타입니다. 바로 존재하지 않는 색 마젠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홍색이나 자홍색이라고 부르는 이 마젠타라는 색깔 정말 예쁘고 흔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젠타에는 대응하는 파장이 아예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빨강에는 700 나노미터, 초록에는 550 나노미터, 파랑에는 450 나노미터라는 자기만의 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젠타, 그러니까 자홍색은 무지개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무지개는 빨강부터 보라까지 파장 순서대로 쭉 펼쳐져 있는데 그 어디에도 분홍색이나 자홍색 띠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젠타에 해당하는 단일 파장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젠타를 보는 걸까요? 마젠타는 파장이 가장 긴 빨강과 파장이 가장 짧은 보라가 동시에 눈에 들어왔을 때 나타납니다. 자, 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파장의 양쪽 끝, 그러니까 가장 긴 빨강 세포와 가장 짧은 파랑 세포가 동시에 흥분했는데 그 중간에 있어야 할 초록 세포는 조용합니다. 이건 하나의 파장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이상한 조합이에요. 그러면 뇌는 이 난감한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놀랍게도 뇌는 그냥 새로운 색을 하나 발명해 버립니다. 마젠타 하고요. 자,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사실입니다. 마젠타는 세상에 존재하는 파장이 아니라 우리 뇌가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지어낸 순전히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색깔인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예쁜 분홍색은 사실 뇌가 만들어낸 발명품이었던 거죠. 네 번째 증거, 이건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착시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회색 사각형 하나를 딱 그려놓고 그 주변 배경을 어둡게 하느냐 밝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똑같은 회색이 훨씬 밝아 보이기도 하고 어두워 보이기도 합니다. 사각형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조금도 안 변했는데 주변 환경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 눈에는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죠. 또 어떤 유명한 착시에서는 파란 배경 위에 있는 회색 물체와 노란 배경 위에 있는 회색 물체가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실제 물체는 똑같은 색인데도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뇌는 물체 하나만 딱 떼어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과 비교하면서 주변 조명이 어떨지 짐작하고 그걸 감안해서 색깔을 재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눈에 들어온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판단하고 보정하고 지어내는 겁니다. 색깔은 눈에 들어온 날 것 그대로가 아니라 뇌가 열심히 요리한 완성품인 셈이죠. 여기서 몇 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혹시 그 드레스 사진 기억하시나요? 인터넷에 올라온 드레스 사진 한 장을 두고 어떤 사람은 파랑과 검정 드레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얀과 금색 드레스라고 우기면서 전 세계가 논쟁에 빠졌던 일이 있었죠. 똑같은 사진, 똑같은 화면인데 어떻게 사람마다 색이 다르게 보였을까요? 바로 그 사진의 조명을 뇌가 저마다 다르게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뇌는 이 드레스가 파란 그늘 아래 있다고 짐작해서 실제 색을 하얀과 금색으로 보정했고 어떤 사람의 뇌는 노란 조명 아래 있다고 짐작해서 파랑과 검정으로 보정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무엇을 증명할까요?
색깔은 사진 속에 객관적으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뇌가 그때그때 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에 증명해버린 거죠. 수백만 명이 자기 눈으로 색깔이 뇌가 만든 착각이라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한 겁니다. 다섯 번째 증거. 이건 아주 일상적입니다. 똑같은 옷이 조명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옷가게 아나얀 조명 아래에서는 예쁜 남색으로 보였는데 밖에 나와서 햇빛에 비춰보니 칙칙한 검정이거나 보라색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옷 자체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색이 달라 보일까요? 조명이 바뀌면 옷에 부딪혔다가 튕겨나오는 빛의 파장 조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색깔이 정말로 옷에 딱 박혀 있는 고정된 성질이라면 조명이 바뀐다고 색이 변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색은 옷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눈에 들어온 파장을 뇌가 해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파장이 바뀌면 색깔도 얼마든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이 사소한 경험 하나하나가 사실은 색깔이 세상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였던 거죠. 여섯 번째 증거. 이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밝은 초록색 물체를 예를 들어 초록색 종이나 화면을 30초 정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런 다음 재빨리 시선을 옮겨서 하얀 벽이나 하얀 종이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하얀 벽 위에 붉은 분홍빛 얼룩이 둥실 떠오릅니다. 분명히 하얀 벽에는 아무 색도 없는데 여러분 눈에는 있지도 않은 붉은 형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걸 잔상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초록색을 오래 쳐다보면 여러분의 초록 담당 세포가 너무 오래 일해서 지쳐버립니다. 축 늘어져 버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하얀 벽, 그러니까 모든 색이 골고루 섞인 빛을 보면 지친 초록 세포는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빨강 세포만 쌩쌩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뇌는 빨강 신호가 우세하다고 읽고 있지도 않은 붉은색을 벽 위에 그려버리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얀 벽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조금도 안 변했습니다. 오직 여러분 눈의 상태만 바뀌었을 뿐인데 없던 색깔이 나타났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색깔은 벽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친 눈과 뇌가 만들어낸 유령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증거를 쭉 살펴봤습니다. 생맹, 동물들의 눈, 존재하지 않는 마젠타, 착시, 조명에 따라 변하는 색깔, 그리고 있지도 않은 색을 만들어내는 잔상까지. 이 모든 증거가 한 목소리로 똑같은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색깔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그럴듯한 반박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필 하늘은 파랗고 노을은 빨간 거죠? 그건 하늘에 정말로 파란색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유명한 현상 속에도 사실 우리가 방금 배운 진실이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햇빛은 사실 여러 파장의 빛이 몽땅 섞인 하얀 빛입니다. 이 햇빛이 지구의 공기층을 통과할 때 공기 알갱이들과 부딪히면서 이리저리 흩어지는데 이걸 산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규칙이 있어요. 파장이 짧은 파란빛일수록 공기 알갱이에 훨씬 더 잘 부딪혀서 사방으로 마구 흩어집니다. 파장이 긴 빨간빛은 별로 안 흩어지고 그냥 쭉 지나가고요. 그래서 낮에는 파란빛이 하늘 전체에 흩뿌려져서 우리 눈으로 사방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눈의 파랑세포가 세게 반응하고 뇌는 그걸 읽어서 하늘은 파랗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 그럼 왜 하늘은 파란빛보다 파장이 더 짧은 보라색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보라빛은 파란빛보다 더 잘 흩어집니다. 논리대로라면 하늘은 보라색이어야 하죠.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빛 자체에 보라빛이 파란빛보다 적게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눈의 세포가 보라보다 파랑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하늘의 색깔조차도 세상의 물리 현상과 우리 눈의 성질이 함께 손잡고 만들어낸 결과인 겁니다. 만약 우리 눈이 볼에 더 민감하게 진화했다면 우리는 지금 매일 보라색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해질 역해는 어떨까요? 저녁이 되면 햇빛이 훨씬 더 두꺼운 공기층을 비스듬히 뚫고 와야 합니다. 낮에는 머리 바로 위에서 짧은 거리로 내리꽂히던 햇빛이 저녁에는 지평선 쪽에서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훨씬 더 긴 공기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 긴 여정 동안 파란 빛은 진작에 다 흩어져 사라져 버리고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 눈까지 도달하는 건 파장이 긴 빨간빛과 주황빛뿐입니다. 그래서 노을이 붉게 물드는 거죠. 똑같은 태양, 똑같은 하늘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붉고 한낮에는 파란 이유가 바로 이 빛이 통과하는 공기의 두께 차이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산란이라는 현상은 분명히 저 바깥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물리 현상이 맞습니다. 파란빛이 더 잘 흩어진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흩어진 짧은 파장의 빛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파랑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건 여전히 우리 뇌입니다. 세상은 그저 짧은 파장의 물결을 우리 눈으로 보내줄 뿐이고 그걸 파랑이라는 눈부신 색깔로 바꾸는 마지막 붓질은 언제나 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파란 것조차도 절반은 세상의 물리 현상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 머릿속의 창작인 셈이죠. 자, 이제 정말 깊고 어지러운 곳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풀기 어려운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똑같은 빨강을 보고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란히 서서 같은 사과를 봅니다. 둘 다 이건 빨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빨강이라는 느낌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빨강이라는 느낌이 정말로 똑같은 느낌일까요? 혹시 제가 느끼는 빨강이 여러분에게는 초록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은 아닐까요? 우리는 둘 다 그것을 빨강이라고 부르도록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말은 똑같이 하지만 머릿속의 실제 느낌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철학자들은 이렇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각의 질을 퀄리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저는 파인만의 정신에 따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세상 그 어떤 과학자도 아직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들어가서 제가 느끼는 빨강을 꺼내다가 여러분 머릿속의 빨강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뇌를 정밀하게 스캔하고 어떤 신경세포가 빨강을 볼 때 켜지는지 다 알아낸다고 해도 그건 그저 신경이 켜졌다는 물리적 사실일 뿐 그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빨강의 느낌 그 자체를 꺼내볼 수는 없습니다. 느낌은 측정 장비에 절대 잡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전히 인류에게 열려있는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민수라는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서로 다른 빨강을 본다는 걸 연경 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빨강과 제가 보는 빨강이 설령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 해도 우리는 둘 다 그것을 빨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고 둘 다 그 앞에서 멈추는 신호등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없지만 같은 이름표로 소통하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저는 더 소름 돋습니다. 우리는 평생 같은 세상을 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 각자는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칠해진 세상 속에서
그저 같은 단어로만 겨우 연결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확실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빨강은 오직 여러분만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보는 그 빨강을 똑같이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색깔이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적인 오직 나만의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애초에 우리는 왜 색깔을 보게 된 걸까요? 색깔이 그저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면 굳이 이렇게 정교한 색깔 감지 장치를 진화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도 아주 그럴듯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먼 조상들은 나무 위에서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자, 무성한 초록 잎사귀 사이에서 잘 익은 빨갛고 노란 열매를 재빨리 찾아내는 능력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빨강과 초록을 잘 구별하는 조상은 더 많은 열매를 먹고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독 빨강과 초록에 민감한 세 종류의 세포를 갖게 된 건 초록 잎 사이에 빨간 열매를 찾기 위한 수백만 년에 걸친 생존 전략의 결과였던 거죠. 색깔은 세상을 아름답게 감상하라고 생긴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뇌가 개발한 아주 실용적인 도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실용적인 도구가 지금 우리에게 노을과 무지개의 아름다움까지 선물하고 있으니 자연이란 참으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두 갈래로 정리해 봅시다. 이 두 갈래를 헷갈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쪽에는 객관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장이라는 물리적 사실만 있습니다. 700 나노미터, 550 나노미터, 450 나노미터. 이 물결의 길이들은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인간이 존재하든 안 하든 그냥 저 바깥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건 측정할 수 있고 숫자로 딱 나오고 누가 재도 똑같이 나오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주관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색깔입니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이것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뇌 안에서만 피어나는 느낌이고 해석이죠. 파장은 세상의 것이고 색깔은 마음의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우리 눈과 뇌라는 통역사가 서 있습니다. 세상은 파장이라는 언어로 말을 걸어오고 우리 뇌는 그것을 색깔이라는 언어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세계의 관계를 조금 더 곱씹어 봅시다. 저는 이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저 바깥의 물리 세계는 아주 정직하고 단순합니다. 파장이라는 숫자 하나면 다 설명됩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거기엔 거짓말도 착각도 아름다움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저 물결의 길이라는 냉정한 사실만 있죠. 그런데 그 무미건조한 숫자가 우리 눈과 뇌라는 통역사를 거치는 순간 갑자기 눈부신 노을이 되고 가슴 뛰는 빨강이 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초록이 됩니다. 세상은 흑백의 악보 같은 파장을 우리에게 건네줄 뿐인데 그것을 실제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연주하는 건 언제나 우리 자신의 뇌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색깔은 세상의 것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만의 착각도 아닙니다. 색깔은 세상과 우리가 만나는 바로 그 접점에서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합작품인 셈이죠. 세상이 파장을 던지고 우리가 색을 받아내는 이 끊임없는 주고받음. 그게 바로 우리가 본다는 행위의 진짜 정체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니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사과가 정말 빨간가요? 답은 이제 명확합니다. 사과는 700 나노미터 근처의 긴 파장빛을 튕겨내는 물체일 뿐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 눈에 들어와 빨강 세포를 흥분시키고 뇌가 그 신호를 읽어 마침내 빨강이라는 눈부신 느낌을 창조해낸 겁니다. 사과 자체에는 빨강이 없었어요. 빨강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무미건조한 물결 하나를 받아서 그 위에 빨강이라는 눈부신 물감을 척 발라준 셈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는 저 바깥의 태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서 쉬지 않고 붓질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뇌였던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우주에 눈을 가진 생명체가 단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요? 별도, 은하도, 꽃도, 바다도 다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볼 눈이 하나도 없는 우주. 그런 우주에는 색깔이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우주에는 오직 여러 길이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만 사방을 조용히 날아다닐 뿐 빨강도 파랑도 초록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무색투명한 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색깔은 그것을 볼 눈과 그것을 해석할 뇌가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 이 우주에 처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처음 생겨나고 별이 타오르고 은하가 소용돌이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우주에는 단 한 점의 색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구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빛을 감지하는 눈이라는 것이 진화하고 그 눈이 파장을 색깔로 번역하기 시작한 그 순간 비로소 이 우주는 처음으로 색을 갖게 된 겁니다. 색깔은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정말 최근에야 태어난 생명이 우주에 선물한 아주 특별한 발명품인 셈이죠. 저 광활한 밤하늘의 별들도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 색이 없는 그저 여러 파장의 빛 덩어리일 뿐이었어요. 그 별에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을 입힌 건 수십억 년의 시간과 수십조 킬로미터의 공간을 건너온 그 빛을 마침내 받아든 여러분의 작은 눈과 그 눈 뒤에 조용히 붓을 든 여러분의 뇌였습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우주에 색을 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 파인만의 길이 매번 강조하는 그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 우리는 뇌가 정교하게 지어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창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대로 통과시켜 보여주는 투명한 유리창이 아니에요. 우리 눈과 뇌는 화가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무미건조한 파장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매 순간 눈부신 색깔의 세상을 새로 그려내는 부지런한 화가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 세상은 저 바깥에 원래 그렇게 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만을 위해 그려준 단 하나뿐인 그림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 사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그 사과를 예전과 똑같은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을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그저 빨간 사과 하나를 보고 계셨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 사과가 사실은 700나노미터짜리 긴 파장의 빛을 튕겨내고 있을 뿐이며 그 무색의 물결이 여러분의 눈으로 날아들어와 세 종류의 원추세포를 저마다 다른 세기로 흔들고 그 신호의 비율을 여러분의 뇌가 읽어서 마침내 빨강이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눈부신 색깔을 방금 막 창조해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작은 사과 하나가 우리를 빛의 정체에서 시작해서 눈의 구조와 뇌의 해석을 지나 존재하지 않는 색과 퀄리아라는 인류 최대의 수수께끼까지 정말 아득히 먼 곳까지 데려다 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붉게 물든 노을을 보시거나 초록빛 가로수를 지나치거나 파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게 된다면 부디 그 색깔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눈부신 빨강과 파랑과 초록은 저 바깥 세상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가 무색의 파동을 재료로 삼아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그려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저 우주는 사실 아무 색도 없는 침묵의 공간이지만 여러분은 그 침묵 속에서 매 순간 색깔이라는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을 색칠하는 붓은 저 하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색깔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진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이 어지럽고도 눈부신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보던 세상에, 그리고 늘 당연하게 여기던 색깔 하나에 기분 좋은 느낌표를 콕 찍어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고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워줄 훨씬 더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의 모든 색깔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